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친 지가 어인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작문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더 많은 비용이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는 누구나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더라 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한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과목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면 좀 틀린 거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실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점점 이렇게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쪽보다는 자꾸 텍스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막상 외국인이랑 정말 소통을 할 때는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뭔가 다른 시선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언어죠. 자, 언어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소통 목적만 달성이 되면 정말 필요한 조건 자체는 충족이 된 것이므로 이제 계속 하면서 점점 해보면서 여러분들 차츰차츰 이제 문법도 고쳐져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쓸 수 있는 어휘나 이런 것도 더 다양해지면서 영어 자체가 좀 더 원어민화 되어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학습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틀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면 이건 안 해본 거니까 더 많이 해보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유학을 10년, 15년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어쨌든 나랑 똑같은 한국인인데 왜 저렇게 영어를 잘해올까? 예를 들어서 왜 미국을 살다 오거나 호주를 살다 오거나 영국을 살다 오면 이렇게 영어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일까? 10년, 15년까지도 필요 없어요. 1년, 2년 정도만 살다 와도 갑자기 확 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거 같은 경우는 다 왜 그러냐면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하는 게 영어다 보면 점점 그것을 연습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에러를 고쳐나갈 가능성이 더 크고 일상 자체가 영어 학습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드린 노출을 위해서는 굳이 유학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는 더욱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영어에 대한 노출을 올리는 방법, 당연합니다. 영어로 된 매체를 많이 접하는 것인데요. 뉴스도 영어로, 신문도 영어로, 음악도 영어로, 유튜브도 영어로 이렇게 주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어로 도배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 자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분들은 사실 문화적 컨텐츠 자체도 영어로 된 것들을 즐기는 비중이 좀 많이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주변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도 영어를 섞어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영어에 대한 노출이 높은 것이죠. 네,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바로 영어권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 알고 계신가요? 자, 소프트 파워란 이제 상대방을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그런 어떤 하드 파워와는 달리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미국의 할리우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뭐 일단 미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소프트 파워에 좀 매료가 많이 된 사람들이 대체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즐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대사를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있는 씬 자체를 계속해서 본다거나 이러면서 영어 자체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노출도 많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니까 점점 보고 싶게 되고 하고 싶게 되고 듣고 싶게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어 자체가 이제는 취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취미가 되면은 좀 더 하고 싶은 용의도 생기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세 번째, 이제 미국 아니면은 뭐 영국권 문화 컨텐츠를 좀 많이 즐기면, 이제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본 이제 주변에서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일부러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좀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이나 회화 자체도 정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